안녕하세요. 지지받아들임의 김광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그 지지그룹 받아들임과 계약을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건물의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고유번호증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보열람 신청을 하시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도면 관련되는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진영 사원이 목소리만 참고를 해서 업무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에 관련돼서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순서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뭐가 있나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회칙이나 정관을 달라고 하는데 회칙이나 정관이 뭔가요? 네, 이제 고유번호증을 이제 발급받으시려고 할 때에 세무서에서 회칙이나 정관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정관이 뭐냐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듯이 고유번호증도 일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숫자가 80으로 되어 있고요. 법인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숫자가 82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고유번호증 발급받으러 왔다라고 이제 세무서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고유번호증 신청서와 그리고 이제 그 회사 건물에서 이제 동대표로 선출되셨다라는 회의록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세무서 직원들은 법인인 가운데 숫자인 8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가 회칙이 있으시냐 준비되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그 회사의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이 정관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 이름만 변경을 하셔서 출력을 하셔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귀찮으시다 이것도 그러면 내실 때 고유번호증 일반으로 해달라고, 법인 말고, 그럼 가운데 숫자 80으로 되는 일반으로 해달라라고 하시면 이제 이게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각 시, 구마다 업무를 좀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관 없다. 우린 법인으로 할 거 아니니까 일반으로 할 거니까 그냥 정관 없이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해줄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또 뭐가 있나요? 고유번호증 말고 사업자 등록증은 안 되나요? 이제 고유번호증 말고 사업자 등록증은 안 되냐는 이 질문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이 고유번호증이 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고유번호증은 일반 사업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는 또 법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성격은 띠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업자라고는 세무서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유번호증인 거고, 고유보호증은 영세후 적용되는 사업자처럼 뭐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끊거나 뭐 받을 의무가 없는 사업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무서에서는 쉽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고유번호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 사업자는 없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홈택스에서 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실 때에는 이게 이제 일반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로 출력이 됩니다. 그때 이제 혼돈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홈택스로 출력하실 때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원본으로 보시면 다 모두 고유번호증이라고 되어 있고, 그 고유번호증은 일반과 법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가 있나요? 고유번호증 만들면 세금 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 만들면 세금 내야 되냐? 앞전에 설명드렸죠.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주택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 세금을 내시거나 뭐 하실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건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가 있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나요? 네,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조금 이제 인터넷을 잘 하시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세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접속하신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한번 찾으러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찾는 것 자체는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이제 세무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흠결이 또 나서 다시 또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가 계시면 본인 뭐 신분증만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로 통해서 내가 몇 세대 중에 뭐 과반을 통해 가지고 동대표가 선출이 됐다는 내용이죠. 그것만 가지고 가시고 신청서는 방문하신 세무서에서 작성하시면 완료가 되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도면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좀 제가 받을게요. 도면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도면은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도면 제본해서 보내야 하나요? 도면을 저희한테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도면을 직접 해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면을 해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제 제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본을 하심과 동시에 앞 표지에 건물 이름이라든가 주소를 같이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그 본사로 많은 건물들이 의뢰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면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제본이 안 되어 있으면 낱장으로 이렇게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제본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귀찮으시다라고 할 때에는 방문 드렸던 대리점의 담당자분한테 제본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인쇄 제본 종류를 어떤 걸로 보내야 하나요? 인쇄 제본의 종류는 어떤 걸 보내야 된다는 게 뭐 PDF 파일이냐 아니면 CAD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다 좋은데요. 둘 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 파일로 구청에서 열람 신청을 하셔서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쇄가 가능한데 CAD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약 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정보 열람 신청하실 때 도면 열람 신청하실 때에도 PDF 파일로 달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CAD로 주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또 뭐가 있죠? 왜 도면이 필요한가요? 도면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를 떠나서 건물에도 반드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영세한 6세대, 8세대, 10세대 이런 작은 빌라라든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면이 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도면이 없던 게 아니라 최초에 그 시공을 했던 건설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당연히 문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자비를 들어서 해놔야 되느냐? 만약에 건물에 화재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이 도면을 보고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도 비치를 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하자를 볼 때 저희는 그 일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진단 장비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서류상 모든 미비된 부분들을 캐치를 하기 때문에 도면은 반드시 필요한 기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도면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모두 귀합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면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크게 이렇게 많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열람 신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보열람 신청. 이거는 이제 해당 시나 구청 건축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건데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죠? 정보 열람 신청을 어디 가서 해야 네. 하나요? 정보열람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구청 건축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만 있고요. 부처는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구가 없는 데는 시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구가 있는 곳은 구청 건축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구청이 있는 곳은 구청 건축 구청으로 가셔서 종합민원실에서 정보열람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 같은 경우 관할이다라고 하면 시청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가 있나요? 시청에서 정보 열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하면 준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필요한가요? 시청에서 이제 정보열람 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양식 틀을 보시면 준공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을 PDF 파일로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면적인 이야기를 빼고 나머지 이제 기타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 전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정보열람 뭐 신청할 때 뭐 필요한 딱 서류를 말하면 그거만큼만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질문 자체는 맞나요? 네. 왜 그럴까요?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일체가 아닌 일부를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다 얘기를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걸 다 주세요라고 하면 다 줄까요? 진영 씨도 근무하면서 봤는데 뭐 저희가 일체 서류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일체 서류가 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어주기가 싫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 건축가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일반 입주민분들께서 도면이라든가 일체 관련 모든 서류를 열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보겠다라는 의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싸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모든 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 성적서라든가 그다음에 납품 업체 정보 그다음에 이제 납품 확인서 어떤 얼마큼 수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모든 거 준공 당시에 허가를 내는 기준으로 해서 다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오는 서류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일반 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안이하게 나오는 행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관례적으로 뭐 분양이 되고 완료가 되면 입주민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열람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이 잘 내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그 지지그룹 이 받아들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제 많은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열람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점점 바뀌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잘 내어주는 편이고요. 이제 또 신도시 인구가 많이 는 곳들 있잖아요. 뭐 파주라든가 뭐 경기도 광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좀 아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전혀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문들은 어떤 게 있나요? 시청에 정보열람 신청해서 네. 받은 후에 본사에 냈는데 네. 본사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다시 신청해서 받아내시라고 하는데 네. 시청에서는 또 못 준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못 준다고 할 때는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있지만 못 준다고 하는 건가요? 있지만 못 준다고 하는 거. 있지만 못 준다고 얘기할 때에는 이제 근거를 어떤 부분으로 했냐면요. 한 예를 들어보면 파주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이런 곳은 이 그 준공 허가 당시 납품 업체들하고의 어떤 기밀상 기밀 유지 이 부분을 조항으로 해가지고 알려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카페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자세히 보시면 동 대표님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하는 저희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시면 법적으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도 저희 카페에 잘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보시고 그 몇 조 몇 항이라는 의거라는 부분까지도 원하시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면 아마 구청 건축가나 시청 건축가 주택가에서 어떤 특별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어주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청이나 시청 관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신 부분도 있고요. 정부 24에서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뭐 이왕이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원래 이제 뭐 한 뭐 2, 3일 정도 근데 이제 업무가 이제 바쁜 부서이다 보니까 길게는 뭐 한 7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빨리 해달라고 좀 재촉을 하시면 그보다는 좀 더 첫 초에 말씀 나왔던 기한보다는 좀 더 빠르게 안정이 될 겁니다. 자, 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 그 지지그룹하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정보열람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실 때 만약에 고유번호증상 동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일일이 입주민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대표님은 회의록을 통해서 동대표로 선출, 과반수를 통해서 됐다라는 회의록을 가지고서 이 회의록도 저희 카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해서 작성하셔가지고 방문 세무서에 하시면 세무서에 배치되어 있는 고유번호증 신청서에다가 내용만 기입하시고 제출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정관을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을 쓰셔도 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고유번호증으로 발급을 해달라고 해서 정관은 필요 없게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이렇게 이제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되면 이 권한을 가지고 동대표의 권한을 가지고서 도면과 동시에 정보알람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도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건물에 비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구조요원이 아무래도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뭐 장비를 통해서 하자 진단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보다는 도면이라든가 관련 기타 서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입각해서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준공 당시에 도면으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가에서 사실 전체를 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축가 직원들하고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건축가 직원들이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비치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 거고, 저희가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가지고서 저희 본사에서는 성실하게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거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알람 신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인 게 준공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규합에서 보면 모든 그 공사 부품부터 시작해서 자재 관련되어 있는 시험 성적서, 납품 확인서, 납품한 회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정보, 기본 정보,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하지만 있는 걸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굳이 싸우실 필요 없이 준공 당시에 너가 구청 건축가에서 그러면은 허가를 내줄 때 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 허가 기준에 입각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서류를 받아주셔야 저희 지지 받아들이면서는 좀 더 정확한 하자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날씨가 노고네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좀 졸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식사를 하러 갈 텐데요. 우리 일을 진행해 주시는 모든 동대표님들, 그리고 저희 그 관계자 모든 분들 이 파이팅 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사항으로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